안녕하세요. 박성호TV의 박성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란 말이 무엇이고 빨갱이란 단어를 누가 입에 달고 다니는가,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빨갱이란 단어를 말씀드리자면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경찰차에 치였다. 그런데 그 경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나 도망을 쳤다면 그러면 여러분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은 기본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같으면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닐 겁니다. CCTV를 돌려가면서 그 경찰에 대한 도주를 확인해서 건관 후 법적 처벌을 할 거고, 경찰청에서는 재벌방지 약속을 하고 물론 그 경찰은 파면되겠죠. 그걸로 부족하다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등등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왜 경찰서에 친 이야기를 했느냐?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는 경찰차가 아니라 기마경찰은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다친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3월 1일은 28전 3.1절 기념 제주도 데이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행사 이후에 군중 후 가두 시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가두 시위 중인 군중들은 경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게 믿기 힘들게 경찰이 군중한테 발포, 즉 총을 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일반 도민에게 발포를 하다니요. 통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발포가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6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이러한 과잉 진압 결과, 아니죠. 이건 과잉 진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주 4.3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3.1 발포 사건은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3.1 사건 이후 제주도에서는 관공서, 통신기관, 운송업체, 공장 노동자,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까지 민간 합동의 총파업 항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한 행동이죠. 부당함에 맞서 항의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미 군정은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이며 동조자라고 하며 남로당이 활동하는 붉은 섬으로 규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라고 미 군정이 규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응영 경찰 파견하고 구구 청년단체인 서북 청년단을 파견했죠. 이놈들은 그냥 정치 깡패였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등장합니다. 여기다가 남로당, 제주도당은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3.1 사건으로 인한 반대투쟁을 결합하여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4.3 사건이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빨갱이로 만든 정치권 후 대국민 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휴대폰이 없던 1948년 4월의 제주도는 말 그대로 빨갱이의 섬으로 정부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로당의 무장봉기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남로당 무장봉기 세력과 3.1 사건 항의 세력이 같습니까? 일반 국민을 빨갱이로 만들고 1948년 11월 17일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구금 폭행 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7년 7개월간에 희생당한 제주도민의 수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시기에 제주도민 중 가족이 희생되지 않은 집이 없었다는 게 사실인 것이죠. 참고로 3만 명이라는 희생 숫자는 정부 인구 통계를 시작한 1992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하여도 약 50만 명 중 3만 명으로
6%입니다. 1948년 따지면 10%를 넘는다 해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다. 7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학살의 섬이 되어버린 제주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 공권력의 무차별한 학살 행위이며 국민이 주인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로 인한 대국민 학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빨갱이가 되어버린 제주도민들, 지금부터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치 논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은 너무나 순박해서 제대로 이용당한 겁니다. 정권을 장악하려는 독립운동가의 탈을 쓴 권력 대지에게, 정치권의 빌부터 기생하려는 정치 깡패들에게, 한반도 주인 국민을 외면한 미 군정에게, 그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한 친일 세력과 친일로 부를 축적한 지주들에게 3.1 사건은 4.3 사건을 유발시켰고 3.1 사건은 제주도민의 정당한 항의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대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문제가 아닌 공권력의 보호의무 문제였지만 이승만과 서북청년단, 미군정, 일제경찰, 남한 반공세력, 잔존 친일 세력은 해방 후 정권 장악과 특권 유지를 위해 제주도를 빨갱이로 만들어 무차별하게 학살한 것이 제주 4.3 사건의 진실입니다. 4.3 사건을 합리하게 의하여 무고한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4.3 사건인 것입니다. 이승만은 남북이 공동선거를 하면 독립운동 세력에 패배하여 정권 획득에 실패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희생시켰으며 김두한과 같은 정치 깡패들과 북쪽의 깡패들이 북한에서 발붙일 곳이 없자 남한으로 넘어와서 호울 만에 서북청년단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여 공치사하였습니다. 친일의 길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지주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땅을 몰수당하자 반공이라는 구호를 걸고 남하하여 이념 대립을 이용해 정치권에 빌붙었으며 미 군정은 냉전이라는 이념의 대립 아래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의 행위를 자행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메가더 포고문을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일 세력이 정부, 공공단체 등을 그대로 장악하는 구조를 만든 결과 우리나라는 광복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해방이 안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량한 제주도민들을 자신의 정권 창출, 경제적 특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7년 7개월의 긴 시간 동안 탄압하고 학살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4.3 사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긴 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권리들이 지켜지지 못한 1948년에 제주도가 하루빨리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제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4.3 사건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TV의 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